안녕하세요. 3학년 학동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불가피하게 이번 주에 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서 직접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비록 만나서 수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열심히 똑같이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 거지만 수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니까 교과서도 꺼내놓고 그리고 프린트도 다 나눠줄 거예요. 그거 선생님한테 오시는 선생님한테 그거 챙겨서 다 하나씩 받고 그리고 숙제도 다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잘 프린트 모아놨다가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진도에 맞춰서 숙제 검사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숙제 검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된 반은 다음 주에 가면은 그때 검사하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해주세요.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직접 하는 거랑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는 반 같은 경우는 각자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제 모니터로 보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반 같은 경우는 앞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앞으로 책상 옮겨서 잠깐 이거 쓸 때 멈춰주세요 얘기하고 그리고 책상 앞으로 옮겨서 앞자리로 와서 수업을 보고 이제 여기 화면을 보고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리를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통계에 새로운 단어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72페이지 하시고요. 예, 여기에서 네, 여기 왔다 갔다. 여기에서 이제 통계라는 단어를 일단 잠깐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확률,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단원까지는 사실 이제 복잡한 계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통계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 통계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배우는 이유가 일단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이 나온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값과 그 다음에 얘를 얘가 얼마나 이제 퍼져 있는지 그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 이 두 가지를 구하거든요. 그것의 대표값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대값이고요. 이것은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산포도는 분산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 다음에 루트 씌운 그 표준편차도 공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73페이지를 펴고요. 같이 여기를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는 펴고 여기 판서하는 걸 먼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때 앞면에 수를 라지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동전을 한 개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뭐가 있죠? 네, 네 가지가 있죠. HH, HT, 그 다음에 TH, T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표본 공간을 앞면의 수가 몇 개인지 그 요 X에다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요 표본 공간을 앞면의 수에다 대응을 시켜보면 얘는 두 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한 개죠. 둘 다 한 개씩. 얘는 없죠. 0개. 이러한 표본 공간이 이러한 실수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 관계가 나타나요. 이 실수 값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다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표본 공간을 어떤 실수값에 대응을 시켰을 때 이 실수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내려요.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이 확률 변수 지금 한 예를 가지고 보면은 이 x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가 표로 이렇게 가로로 나타내거든요. x가 가능한 값이 0과 1과 2가 있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가 가능한 건 0개, 1개, 2개 이렇게 있죠. 그 각각의 x값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 x가 0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죠. 전체 4가지 경우 중에 2가지니까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을 전부 다 합해보면 4분의 1, 2, 1 다 합하면 1이 되죠. 이렇게 나타내는 걸 바로 확률 분포 표라고 해요. 이거는 개념이에요. 표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를 가로축을 확률 변수로 놓고 세로축을 확률로 놓는다면 요 세로축에 가능한 값이 4분의 1, 4분의 2로 찍고 0, 1, 2로 놨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0일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1일 때는 4분의 2, 그 다음에 2일 때는 4분의 1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 4분의 1이고요. 확률 변수 x가 1일 때 4분의 2의 확률을 갖고요. 해석되죠? 확률 변수 x가 2일 때 4분의 1이고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개념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개념 다시 한번 보면은 확률 변수는 바로 요 실수값들을 표본 공간이 하나씩 대응되는 요 실수값들을 확률 변수라고 정의 내렸고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얘의 확률을 각각 표로 나타냈을 때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이 표 많이 쓰여요. 많이 거의 대부분 이산확률은 요걸로 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거의 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나타냈을 때 이 함수로 나타낸 이 함수를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확률 변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느낌 오나요?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딱 끊어지는 1개, 2개, 3개,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게 이산 확률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 뭐 시간, 거리 이런 것처럼 이제 딱 정확하게 딱 나타낼 수 없는 이런 이어지는 숫자를 그런 값들을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내요. 얘가 이산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그런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분포는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확률 분포는 표나 그래프로 많이 나타냅니다. 지금 표 했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요. 표로는 안 나타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표는 거로.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항 정리가 있어요. 이항 정리 엄청 중요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많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정규 분포가 있어요. 정규 분포 또한 엄청 중요해요. 뒤에 가서 단독 단원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런 개념들 교과서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는 시행을 선생님이랑 같이 표로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이때 정리할게요.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이런 관계, 얘를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확률 변수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많이 쓰거든요. 라지 X, 라지 Y, 라지 Z. 그리고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이 값이 0, 1,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스몰 알파벳으로 나타내요. 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역으로 하고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한 함수이다. 이거 이해되죠? 개념 또 나왔습니다.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그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서 넘겨서 75페이지 잠깐 볼게요. 75페이지 보면 정의가 더 있거든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 x는 스몰 x 아까 썼던 기호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이 확률과 각각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에서 쓰는 그런 관계이고요. 이때 나타내는 함수는 px가 어떤 값일 때 확률 pi, i는 1부터 n까지 일반화 시킨 거거든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고 확률 분포 표는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많이 쓰여요.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내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정의 내릴 거거든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딱딱 끊어지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요. 이 연속 확률에서는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교과서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산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구분해 봅시다. 이 끝부분에 보면은 확률 변수의 정의를 이제 뭘로 정의를 내렸는지에 따라서 보면은 이산인지 연속인지가 딱 보여요. 딱딱 끊어지는 값이죠. 수는. 주사위 눈의 수는 1, 2, 3, 4, 5, 6. 그쵸? 얘는 이산이죠. 1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에서 기다리는 시간 계속 가죠. 연속입니다. 딱 뭐라고 정의 내릴 수. 딱 10분이어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10분 000 1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는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시간도.
문제 1번에서도 구분을 해보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연속이죠? 횟수 몇 번, 3번부터 10번까지 나타내겠죠? 2, 3. 확률 변수입니다. 문제 2번에는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 몇 명 딱 정할 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 맞고요. 아이의 몸무게는 그치, 연속 확률 변수죠. 잠시만요. 얘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얘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생각해봐요. 예. 두 개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해볼게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차. 자, x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주사위를 이번엔 한 번 던져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나오는 눈의 수를 미안해요. 자꾸 지워서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 자, 이때 x가 뭐뭐 가능할까요? 자,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때 가능한 첫 번째 눈의 수의 차는 1 빼기 1은 0부터 6 빼기 1은 5까지 총 0, 1, 2, 3, 4, 5 최소 0부터 최대 5까지 다 가능하죠. 4로 나눈 나머지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1부터 6인데 4로 나누면 그쵸 0, 1, 2, 3 4개가지가 가능하죠. 이것도 확률 분포표로 각각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의 내렸고요. 뒤로 넘어가서 76페이지 볼게요. 76페이지. 자, 여기서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확률 분포표를 하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일반적인 확률 분포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뭔 값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x1, x2, x3 해서 xn까지. 이때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그 확률을 각각 p1, small p2, 그 다음에 pn이라고 해볼게요. 합은 당연히 1입니다. 모든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입니다. 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게 모든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i는 1부터 n까지 pi는 1이다. 됐나요?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쓰여요. 확률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해서 미치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0부터 1까지는도 들어간다라는 거 원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떤 확률 변수 그 사이에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더해주란 P는 확률을 쓰죠. P1 더하기 P2 이렇게 더해서 각각의 범위에 맞는 확률을 구하여라.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여기 있죠.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보고 확인할게요. 똑같죠? 이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이죠. 1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생 2명을 임의로 뽑는데요. 이게 분모가 되겠죠. 확률의 분모. 이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낼 때 2명 중에 여학생의 수 가능한 거는 0명, 1명, 2명. 그렇죠. 그래서 x를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0, 1, 2 이렇게 됩니다. 합은 당연히 1이 되고요. 이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답이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px가 0일 때는 해석을 그대로 하면 여학생의 수가 0명일 확률인 거죠. 여기 들어오는 게. 분모에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여학생 0명 뽑으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죠. 계산을 해주면 19, 2로 나누면 45분의 4, 32, 6. 그래서 15분의 2.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칸은. 이해되나요? x가 1일 때 확률은 10c2분의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말을 식으로 바로 쓰기. 계산 45분의 4, 6에 24. 약분해주면 15분의 18. 15분의 8.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분모는 똑같죠. 45분의 분자는 여학생을 6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죠. 45분의 요거 30 절반이니까 15 나누면 3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은 large x, 이 확률 변수가 1 이상인 경우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확률은 1 이상일 확률은 얘네들이 더하면 되죠. 각각의 얘네들이 해당되는 확률을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8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해주면 돼요. 됐나요? 문제 3번. 이번엔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 중에서 10개 중에서 불량품 3개. 그러면 불량품이 아닌 정상 물건은 7개죠.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2개 중에 불량품에 가능한 개수는 0개, 1개, 2개예요.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채워볼까요? 자, 얘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불량품이 0개인 경우죠. 그러니까 정상인 것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죠.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45분의 4 아까처럼 7개 42의 절반 21. 약분해주면 15분의 7. 두 번째 10c2분의 이제 하나씩 3개 중에 하나 불량품 하나 정상인 거 하나. 그러면 45분의 3, 7의 21이죠. 약분 15분의 7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10c2분의 이번에 불량품이 2개니까 3개 중에서 2개 45분의 3이죠. 1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요. 불량품이 x가 1개 이하일 확률, 즉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2개 더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자 넘어갈게요. 자, 기대값
이상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이거 좀만 더 할게요. 수업 시간이었다면 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잠시 환기도 시키고 잠도 깨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바로 했을 텐데 좀 쉬는 시간도 갖고 했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쵸? 바로 해야겠네요. 사실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보다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네 표정도 보고 얼굴 보면서 직접 수업을 하는 게 더 너네가 이해를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77페이지 교과서 펴시고요. 좀 더 작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좀 옆으로 더 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옆으로 넘어올게요.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환율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산항률 변수입니다. 연소확률 변수가 아니고요. 이산항률 변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설명해 볼까? 자, 일단 기대값을 구하는 거 평균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영수. 자, 국어는 90점 받았고요. 수학은 80점, 영어는 100점 받았습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단위수가 얘는 3시간 들었고 수학은 4시간 들었고 영어는 3시간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는 좀 다르죠. 점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죠. 내 평균 점수 구합니다. 여기서 내 평균 점수를 구하면 3, 9, 27, 270, 4, 8에 32, 320, 그 다음에 300 다 도와줘. 그 다음에 다 더하면 890인가요? 나의 평균은 단위수를 적용을 해서 다 점수를 곱한 다음에 이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어주는 게 실제 내 평균인 거죠.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내 점수는 89점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자, 여기에 힘을 얻어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유사한데 좀 표현 방법이 다른 거. 0점을 뭐라고 할까? 0이 일어날 확률을 4분의 1 x가 4분의 1 그 다음에 500점을 받을 확률을 4분의 2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거나 숫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확률이 4분의 1이죠. 여기서 평균 구합니다. 평균은 일단 곱해야 되죠. 단위수인 거죠. 단위수 그 다음에 곱하기 내 점수. 단위수 곱하기 내 점수. 그 다음에 단위수 합고 나눠준 거죠. 그것처럼 해보면 더하기 50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1000 곱하기 4분의 1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답한 게 1이에요. 1로 나눠봤자 그냥 요 값이죠. 그래서 4분의 1000 더하기 1000, 2000이 평균이 되겠네요. 약분까지 해주면 500. 이게 평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값 EX라고 놓고요. 또는 M이라고도 놔요. expectation 해가지고 이 첫 글자 E를 따고요. 또는 mean의 첫 글자 M을 따서 이렇게 기호로 써요.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걸 우리가 기대값을 평균으로 구합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일반화를 해볼게요. 지금 수업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거 다 귀로 그냥
들어왔다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면서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복습할 때,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할 때, 요게 강조했던 거구나. 내가 이걸 이해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를 해보면 이렇게 문자로 놓잖아요. xn. 그때의 확률을 p1, p2, pn이라고 놔볼게요. 합은 당연히 1이겠죠. 자, 여기서 평균 2x라고 놓고 바로 구합니다. 자, 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차피 나눠주는 게 1이니까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x1, p1 더하기 x2, p2, xn, pn을 다 합하면 평균입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써보면 i는 1부터 n까지 xi, pi 각각의 곱을 다 i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m이라고도 쓰죠. 교과서에서 좀 정리할게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글씨를 크게 봐야 잘 보인다고 해서 글씨를 크게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7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을 때, 자, 이 표 아까 그려봤습니다. 요 값 다 곱해서 더한 값을 x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 나왔네요. 영어로 얘네들 앞글자 2와 2 따서 M을 따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기억하고 표를 보고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표로 내가 표를 그리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구해볼게요.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과 같을 때 x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다 합한 다음에 더하면 답 나오죠.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x 확률 분포표 그려볼까요? 자, 각각의 x 확률 변수 가능한 거는 1부터 6까지고요. 이거는 알아낼 수 있겠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해되나요? 다 어떤 수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한 개니까 표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 이 x는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선생님 보통 평균 구할 때 이 분모를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더하거든요. 더하면 값이 나오죠. 777, 3, 21. 그래서 3으로 나누면 2분의 7. 네, 예제 1번 볼게요. 비슷한 모양의 5개의 열쇠 중에서 집중 잘하고 있죠? 자, 5개의 열쇠 중 사물함에 맞는 열쇠는 1개만 있다고 한다. 그리고 5개 있고요. 어느 열쇠가 사물함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씩 차례로 여는 시도를 했을 때 확률 변수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열을 때까지 시도한 횟수. 이게 확률 변수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평균. 횟수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2번만 할 수도 있고 5번 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겠죠. 확률 분포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확률은 한 번에 성공할 확률 5분의 1, 2번에 성공할 확률 5분의 1, 3번, 4번, 5번 다 각각 5분의 1이죠.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5분의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1, 2, 3, 4, 5 합이죠. 1부터 5까지 합은 2분의 5 곱하기 6 6분에서 3.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2번.
자연계의 염소 원자량이 35인 경우와 원자량이 37인 경우가 각각 4분의 3, 4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한다. 좀 생각을 하고 너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쵸? 문제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기 바래요. 어떻게 풀면 될까? 그리고 풀 때 같이 풀면 되지. 원자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염소의 원자량이 바로 확률 변수예요. 원자량을 x로 넣고 그 x를 그냥 할게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네. 35, 37. 그리고 합은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아니고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고요. 이거래요. 확률.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래. 이때 평균을 구하래요. 보이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은 바로 35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37 곱하기 확률 더해야 하면 되겠죠. 좀만 더 할게요.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힘들죠? 선생님이 대면 수업했어도 계속 여기까지 나갔을 거예요. 분산. 자, 분산 좀 정리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 주세요. 분산이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의 대표적인 예라 그랬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의 평균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구하는데 편차, 그 확률 변수 값과 평균과의 차이의 평균을 구하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면 0이 나오거든요. 다 더하면. 그래서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도 흩어져 있는 정도가 구해져요.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얘는 외우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제곱의 평균 제평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평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산은 x제곱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 2x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m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뭐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구하라고. 각각의 확률이 아주 간단한 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일 때 그때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은 다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1, 4, 9 잠깐만요. 틀렸죠? 여기가 틀렸어요. 왜냐면 평균의 합이 1이 나와야 되고 확률의 합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확률을 잘못 지정했거든요. 3 더해요. 그럼 4분의 8이니까 2네요. 평균은 2입니다. 분산 구할게요. 자, 분산 이런 말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가요. 1 빼기 2의 제곱의 평균 더하기 2 빼기 2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3 빼기 2의 제곱의 평균 이거 다 더하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계산하면 0으로 날아가고 4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이거를 이렇게도 구하라는 거지. 얘를 제곱을 해서 1, 4, 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 4분의 1 평균이니까 다 더하면 되죠. 4분의 1, 그 다음에 4, 2, 8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9, 1은 9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2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 계산하면 4분의 18, 2분의 9 빼기 4니까 2분의 1 나오죠. 같은 값이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정의대로 푼 거니까.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얘를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 네, 변수 x-m 편차죠 이게.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것을 바로 이상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vx로 나타냅니다. 베리에이션 앞 글자를 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이상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시그마 x로 나타내고요. 방금 설명한 거고요. 이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지금 한 결과 이거 사실 증명보다는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막 이용하세요. 약간 쌤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계산해봤던 것처럼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를 가지고 해봤던 것처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숙제 나갈게요. 여기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3번, 예제 2번, 문제 4번 숙제고요. 풀고 답 맞춰오세요. 풀고 답 맞추기. 답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소단원 확인 문제 아마 프린트 나갈 겁니다. 이거 풀어오시고요. 일단 1번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오늘 배운 거 평균 기대값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나눠줄게요. 그리고 다음 장에 수능 특강도 숙제로 풀어오세요. 수능 특강 예제 1번 그리고 예제 2번 그리고 예제 3번까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해서 예제 3번까지 자, 다 풀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 더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 프린트 나눠주고 그리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수고 많았고 우리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 이해하고 그리고 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